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을 포함한 빅테크 종목들 분석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전형적인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좀 더 고점을 높인 다음에 이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조정받을 가능성 우리가 열어놓고 있고요. 하지만 이 조정이 강하게 마이너스 막 10%, 20%씩 쏟아지는 조정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 과열권을 시키는 조정이 출현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나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CPI 발표 날인데 CPI가 단기적으로 오늘 약간 높게 나오더라도 여기 관세 영향이야라고 시장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로 CPI가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후에 상승할 건데 이 사이클이 이제는 6월, 7월, 8월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이번 6월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도 7월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되면서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을 놓고 대응하자. 근데 그 전에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받아먹고 매수해야 된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막 또 돌파 못하고 진짜 전저점을 훼손하면서 밑으로 와장창 쏟아지는 하락은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저가 기준에서 사실 오늘 내일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시장이 오늘 CPI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은 내일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까지 보고 방향성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좋지 않더라도 내일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보시면은 엔비디아 4시간봉 볼 때 MACD가 엄청나게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MACD가 과열권에서 놀고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죠. 직전에도. 즉 현재 증시가 과열권이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의 과열권이니까 무조건 매도 치고 인버스 매수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그거 기다리고 있을 때 XXL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하락만 보지 않는다. 어차피 무너질 때 그리고 이렇게 신호들이 셀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해도 뒤늦게 우리가 인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하나의 상승 추세 엔비디아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 이 상승 쐐기형 패턴 동일하게 나스닥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삼각추세 내에서도 현재 횡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145불을 돌파해야 148불에서 150불까지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고 반대로 145불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142.5불 그리고 138.5불 이 두 구간 이탈할 때 비중을 강하게 축소해야 된다.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파동 카운팅을 보더라도 이미 5파동 종결 구간까지 도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파동 카운팅이 종결되는 구간에서 하락이 나올 때 최소 되돌림 파동이 출현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되돌림 파동은 최소 우리가 135불에서 최대 120불 때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더 시장이 식는다면 115불 때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만 우리가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145불 돌파하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심만 하자. 그래서 142.5불, 138.5불 이 손절가 대응하면서 대응하자. 무조건 100% 올라가는 종목은 없죠. 네. 자, XXL 참 봐드려야죠. XXL 같은 경우는 현재 22불 때까지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도 해요. XXL을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재매수 진행할 때 있어서 22불까지 상승을 목표로 놓고 진행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목표가까지는 단기적으로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XXX 기준에서 모든 추세를 돌파하고 올리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이게 엔비디아보다는 그나마 부조지표가 좀 낮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권에 동일하게 진입하고 있는 구간은 맞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XXX가 상승할 때 AMD나 마벨 같은 이런 중소형주 종목들이 같이 상승이 막 진행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TSMC나 아니면은 브로드컴 같이 일부 빅테크 대형 종목들이 속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번 부러질 때 같이 부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죠. 동일한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자 제가 상승 쐐기형 패턴이 종결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네. 이미 5파동 상승이 종결됐고 상승 쐐기형 패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속적으로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고점을 높여나갈 때 있어서 결국 수상단을 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올 것인데 자 TSMC 기준에서 현재 4에서 5%더 상승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X 기준에서도 그 정도 더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죠. 현재 구간에서 4에서 5% 정도가 더 상승할 수 있다면 230불대까지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230불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XXL 기준에서는 현재가 대비해서도 최소 10%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5불 때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죠. 대신에 XXL 같은 경우도 너무 무리하게 무조건 25불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나 이런 구간에서 다들 매수해서 홀딩하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내가 이거 없으니까 현재가에 매수해야겠어. 100% 비중 실어야겠어. 이러지만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XXX도 결국 한번 상승이 안 쉬고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모든 종목들이 자 우리가 과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런 구간에서 안 쉬고 계속 치고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 한번 쏟을 땐 강하게 쏟는 것처럼 내가 한 달 뒤에 사야지 하고 엉덩이 붙여놓고 있으면은 매수 타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막 계속 막 안달복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나에게 매수 타점이 주는 곳을 기다려라. 이런 구간에서 사실 우리가 안달복 따라서 매수할 필요 없죠. 결국 좋은 매수 타점 주는데요. 그 점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XL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좋은 매수 타점이 향후에 출현한다면 매수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인버스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재미없는 구간이죠. 그래서 굳이 인버스가 재미가 없는데 무리해서 매수하지 않아요. 뭐 이런 패턴들이 있죠. 작년에 이런 구간에서 작년 10월, 11월에서 이때 인버스만 모아도 크게 수익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구간은 아니죠. 지속적으로 반도체로 증시 분위기가 들어오고 분위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XXX 같은 경우도 슬슬 매수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은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고점 거쳐서 한번 이었을 때 이제 이 종목은 8불대에서는 한번 우리가 매수점을 잡아보자 라고는 볼 수 있죠. 현재가부터 8불대까지는 한번 깔아가면서 매수점을 잡아보면은 재밌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테슬라는 320불대까지 정말 명확히 상승이 잘 나왔네요. 네, 해당 구간에서 테슬라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권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무슨 저항이냐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박스권 하단부 해당 구간 저항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상승이 나온다면은 정말 그냥 모든 것을 되돌리는 다시 한번 더 테슬라가 정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 있는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한번 쉬었다 간다 치면은 첫 번째 315불, 두 번째 305불대를 G라인으로 잡고 가시면 돼요. 315불, 305불을 G라인으로 잡고 가시면 되고 반대로 이 종목 없으신 분들은 305불, 315불이나 305불 그리고 280불까지 3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겠죠. 내가 테슬라 여기서 한번 매수해봤는데 비중 있게 매수하지 못했어. 아 근데 더 매수하고 싶어 어떡하지? 라고 할 때는 315불, 305불, 280불 하락할 때마다 자 3분할 매수 30%, 30%, 30%로 매수하시면 되고 내가 305불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한 번 더 315불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간다면은 30% 매수, 30% 매수 그 다음에 315불 돌파할 때 다시 한 번 더 30% 매수하시면은 자, 평단 300불 초반으로 잘 맞춰지겠죠. 네.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구간 자 330불대 돌파하면은 돌파면 한 번 더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저항을 돌파할 때마다 돌파매를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죠. 자, 현재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피보나치를 그려보았을 때 현재 구간이 피보나치의 대략 0.5, 이 구간까지 딱 조정이 나오고 끝났어요. 자, 하나, 둘, 그럼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있어서 1.168까지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457불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이 457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우리가 이 추세를 그려보았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한다면 두 번째 추세 상승을 이렇게 그었을 때 동일하게 상승이 출현할 수 있는 즉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330불 돌파하게 되면은 그다음 360불, 세 번째 400불 이렇게 우리가 저항을 그려 나갈 수 있죠. 400불대가 또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겠구나. 이 400불 저항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 앞에 딱 지지를 지지받았어야 되는 G라인으로 형성되는 구간이 380, 400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세만 그어도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할 때 저항이 어디냐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테슬라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어제 좀 과하게 잘 올랐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다가 2.75불 2.7 2.75K 돌파하게 되면은 이후로 더 가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자, 실제 모든 패턴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자, G라인을 잘 만들고 자, 여기서 하락살기형 패턴에서 1, 2, 3, 4, 5로 다시 한번 더 상승이 출현하는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후로 이제 33K 돌파하면은 3.5K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놓고 ETH 꼭 한 번 정도는 매수하자. 없으신 분들은 2.75K 손절가 대응하시면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가 현재 이거래일 연속 재미없죠. 한 번 치고 올랐으면 좀 지지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올라가지. 이 하모니 패턴 상승은 할 수 없는 부분. 원래 어제 상승이 나왔으면은 저대로 상승이 나왔을 텐데 약간 아쉽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온큐의 G라인은 39불대, 38불대 이 두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가지고 있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훼손하지 않는다면 아이온큐는 다시 한번 더 계속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보자. 근데 참 무빙 지저분해요. 무빙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오를 때마다 계속 매도세를 넣고 있거든요. 이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놓고 여기서 던지고 있는 거는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매수한 마켓 메이커들이 굳이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도 치고 있을 필요는 없죠. 아유,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아직 이 셀 신호 떨어지고 나서 매수 신호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매수 신호로 떨어지면 그때 재매수할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위로 더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응한다. 왜냐하면 단기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기 추세가 이탈하는 구간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장기 추세, 중장 추세인 모든 구간인 39불대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 중요한 변곡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9.5불, 39불, 38.5불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비중을 과하게 축소하고 그 전까지는 상승으로 보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결국 존재하거든요. 이 안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 준다면 결국 이 삼각추세 내에서 위에서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 한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큐 미보유자분들은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38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0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사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좀 몇 거래일 5월부터는 좀 재미가 없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간 내에서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마지막으로 현재 고점을 한 번 더 도전하러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도전할 때 있어서 강하게 136불대를 돌파하고 이후로 140불대 위를 지지받아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게 140불을 돌파하고 나면은 결국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로 150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136불대를 무조건 돌파해야 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정고점들을 돌파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129.5불 이탈하게 되면 비중 첫 번째 축소하시고 두 번째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 110불대까지 하락을 꼭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구간은 지지받고 한번 올려야 되는 이 구간으로 볼 수 있죠. 1, 2, 3, 4, 5파동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 무빙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뭐 나스닥이나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결국 팔란티어나 다 비슷한 무빙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나스닥이 올라야 그리고 엔비디아가 올라야 즉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올라야 같이 상승하는구나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 XXL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멤버십 통해서는 자 우리가 220불 돌파할 때도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진행했었어요. 즉 그냥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매수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돌파할 수 있을 때는 없으신 분들 계속 매수하고 비중 적으신 분들은 계속 매수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추천하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동일하게 TSLL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 TSLL 같은 경우도 자, 315불 돌파할 때 돌파 매매하는 거고, 320불 돌파할 때 320불 돌파 매매 진행하는 것이죠. 자, 이미 매수했던 330불 때 인버스는 매도하고 270불 때, 280불 때에서 TSL을 매수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보고 매수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 볼 때 저 이제 이탈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G라인은 뭐 290불 때, 280불 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멤버십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증시 대응 드리면서 오늘 매수할까 매도할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크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해석드리면서 오늘 증시 호재냐 악재냐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CPI, PPI 발표될 때 있어서 혹시 뭐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크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같이 도움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